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만약에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기.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월의 마지막은 28일로, 첫 데이터의 키는 1월, 밸류는 30일 이라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겠죠. months and days 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리스트를 사용한 방식,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한 방식은 이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 리스트 먼저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러면 리스트에서는 끝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 담기. 근데 얘를 딕셔너리로 처리를 한다면 중괄호 1월 30일 2월 28 3월 30일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이러고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키를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게끔, 이러면 둘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또 해야 될 거, 지금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를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되고, 키를 지정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먼저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순번이 매겨지면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아까 여기였죠? 네, 여기다가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데이터의 요소에 대한 라벨링이 자동이어서, 이 라벨링이라는 건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내가 특정 데이터를 몇 번째에 넣었는지 파악하기가 불편하다. 지금 이게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내 올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꺼내 오려면, 만약에 28이라는 데이터를 꺼내 오려면 얘는 1번 인덱스야 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고, 딕셔너리의 장점이 이거의 단점, 딕셔너리 단점으로도 보면은 데이터의 요소에 라벨링이 수동,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무조건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키를 지을 때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규칙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나중에 1월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방식을 써야 되는데 2월에 대한 데이터, 3월에 대한 데이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만의 규칙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 규칙성을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구현을 해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 왜냐면 정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규칙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성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규칙성에 플러스로 이 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가 1월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사과가 30일, 이거 뭐지? 나는 이제 사과가 1월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링이 수동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부여해야 하고, 그 규칙성 안에 이제 포함된 범주로 이름을 지을 때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름 짓기잖아요. 키 이름 짓는 건 변수, 함수 이름 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키명으로만 봐도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한 딕셔너리 안에서는 일종의 규칙을 좀 가지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마지막 달 담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달들을 반복문을 통해 담으라고 되어 있네요.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반복문을 쓰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래도 어차피 몬스 앤드 데이스에는 저 값들이 잘 들어갔을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반복문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얘는 얘만 좀 가져다가 for I in range. 지금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러면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자마자 0번부터 2번까지, 그래서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라고 딱딱 나오셔야 돼요. 반복문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 3개 넣을 거니까 여기다 3을 넣어서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돌려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1부터 3 전까지니까 2까지, 그럼 1, 2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를 지금 막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월, 2월, 3월이라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줄게요. 뭐 사실 4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몬스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하겠대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에러예요, 에러. 이게 왜 에러인지는, i는 정수잖아요. 얘는 str, 스트링이고, 그러니까 정수랑 스트링의 연산, 파이썬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주려면 얘를 한번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월이라고 하는 글자를 숫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얘는 인트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 2, 3월 잘 나올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3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둘 다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줘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단 월에 대한 데이터는 구했으니까, 자, 끝 날짜에 대한 데이터 변수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이제 여기다가 딕셔너리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이 딕셔너리 안에 몬스 키로 넣어주고 여기에 값을 and day로 넣겠다. 그리고 나서 폼은 빠져나오고 얘 출력한다면 얘는 1, 2, 3월에 31일 다 들어가 있겠죠. 왜냐면 end day 자체가 지금 변수로 31일 선언해 놨으니까. 그쵸? 이거 위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밑에서 나온 걸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하나만 28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2월 하나만 28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2월일 때는 28이면 되겠네요. if i가 2일 때 endday를 28로 살짝 바꿔 놓는다면 얘는 1월, 2월, 3월 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1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바꿉시다. 좀 편하게 밑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1월, 2월, 3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얘를 1, 2, 3월까지가 아니라 12월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별로 바뀔 게 딱히 없어요. 조건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요. elif i in 4, 6, 7 아니지 7을 빠지고 9, 11 이 4개일 때는 i가 이 4개랑 이 4개가 들어있는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엔드데이를 30으로 바꾸겠다. 그럼 이 출력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30일, 28, 30일, 30, 30일, 30, 31, 30일, 30, 31, 30, 30일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 축소시켜서 생각을 해도 별로 어렵지 않고 12월로 늘려서 생각을 해도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고요. 근데 얘를 또 다른 버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months and days list 버전 얘를 30일, 28, 30일, 30, 30일, 30, 30일, 30일, 30, 30일, 30일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네요. 자, 이거 끝 날짜 그냥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다 담아 놓은 거죠. 이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포문을 사용해서 for i and day in enumerate 우리 다 해봤던 거죠 이거. enumerate 사용하는 거 요 안에 리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months 얘한텐 i 플러스 1 넣어주고 월 그리고 months and day 여기에 months 넣어주고 이 자리에는 and day 들어오도록 그리고 출력한다면 잘 나오죠. 지금 두 번째 했던 방식이랑 세 번째 했던 방식이랑 결과값이 똑같잖아요. 얘도 지금 12개 넣었으니까 12월까지 다 하려고 해놓은 거고 지금 enumerata를 사용해서 얘가 인덱스 번호랑 값 얘를 세트로 가져올 거잖아요. 이렇게 0, 1, 2 그래서 총 데이터 24개 들어있던 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죠. enumerate 할 때. 그래서 i에 인덱스 번호 꽂아 줄 거고 endday에 실제 밸류 요소 꽂아 줄 거니까 i 가져온 거에 플러스 1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months 지금 해당 월 키로 꽂은 다음에 endday에 실제 요소 넣어주고 그거 출력한 거잖아요. 사실 이 방식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enumerata를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저번에 한번 배우고 더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줄도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뭐 새로운 걸 배웠다 하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법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요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1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줌 수업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다 체크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요청드렸던 현장에 계신 분 카톡 하나 주세요 했던 거에서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체크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